늦어도 2020년대 후반 스텔스 전투기를 태운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장기 전역 소요의 항모 사업 첫 포함 2020년대 후반 건조 사업 착수. 예상 F-35B 20대 미국서 도입 검토 중.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한길 이합동 참모의장과 3.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전역 소요가 결정됐다. 2026년 이후 전력 도입 사업에 밑그림을 짜는 이번 장기 전역 소요인 대형 수송함 2사업이 포함됐다. 대형 수송함 2는 독도함 과마라도 함에 연 제3의 대형 수송함.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대형 수송함 2는 주변국을 고려해 대형 수송함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항모라고 말했다. 항모 사업이 장기 전역 소요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요 검증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는 국방중기계획서 논의 단계를 거치게 됐다. 일각에선 항모 건조는 예산을 많이 들기 때문에 타군 의견제가 심하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예산 배정까지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키점프 대방식 항모 추진.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는 4만 동급 안팎이며 스키 점프대를 장착한다. 육상기지보다 활주로가 짧은 항모는 캐터펄트로 함재기를 쏘다시피. 그런데 중소형 항모의 경우 사출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대개 스키점프 대로 대체한다. 함재기 가전속력으로 갑판을 질주한 뒤 스키점프대에서 도약해 이륙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 추진. 한국형 항모 NF-35B 16대가량을 실을 계획이다. F-35B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해군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F-35B는 공구 4개 줄 것이라며 육상기지에서 배치됐다. 항모가 출동할 경우 항모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7만 톤급 항모를 한 척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한 척 더 보유할 영국도 F-35B는 공군 소속이다. 항모용 F-35B는 공군의 FX 2차 사업을 통해 마련될 이 사업은 F-35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당초 F-35E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F-35B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순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군 당국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때인 지난해부터 항모 도입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방개혁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은 최근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자주 국방 차원에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과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위협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수입과 수출 등 무역이 이루어지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항모 3국지.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항모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어 뒤이어 한국이 가세하는 중국은 러시아제 항모를 사온 뒤 고친 랴오닝함 한 척이 있다. 중국은 7만 톤급 항모 2척을 짓고 있으며 이 중 한 척이 주역을 앞으로 3척을 더 건조해
모두 6척 보유가 중국의 목표다. 핵추진 항공모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맞서 헬기 호위함 이니즈 모함과 가함을 항모로 바꾸는 작업을 내년 시작한다. 일본은 모두 42대의 F-35B를 사들일 예정이다. 미국은 이런 일본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권태 환전 주일 대사관 무관은 일본 정부가 무인 2인 마게시마를 매입해 훈련장을 마련하면 미일은 이곳에서 함재기 훈련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 90년대부터 항모 추진. 해군은 1990년대부터 항모를 추진했다. 94년 고철용으로 들여온 예소련의 소형 항모 인민스크함을 해체하면서 항모의 구조를 공부했다. 안병태 전 해군 참모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앞으로 항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소형 항모 도입을 계획했다면서 그런데 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고 말했다. 그러다 97년 외환위기로 항모는 무산됐다. 그럼에도 해군은 항모를 포기하진 않았다. 안병태 전 총장은 대형 상륙함인 독특함과 마라도함은 유사시 수직이 착륙 전투기인 해리어 8대를 나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모는 해군의 수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된 대양해군 꿈 일본 독도 영유권 도발에 경항모 도입 제한. 항공모함 보유 여부가 미래 전투 역량 좌우 군적 중심의 병력과 공중 강습 전력 투사. 군이 창설 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항공모함 실전 투입 시점은 2030년 초 중반이 될 전망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된 대양해군의 꿈이 40년 만에 실현되는 국방부는 최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에서 2034년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부입돼 해군은 약 40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된다. 1996년 안병태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경 항공모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있었다.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 가게자 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조됐다. 이에 김 대통령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고 안 총장은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해군의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중기 계획에 포함됐던 경향 무건 조연구 개발비 도전액 삭감됐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자체가 불치망mol하며 우리 군에 항공모함은 필요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40년 세월이 흘러 해군이 드디어 확보하게 될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군대는 육상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먼 바다에서 적에게 접근해 항공기를 발진시켜 공격한다. 공격 후에는 항공기를 복귀시켜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퇴각한다.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의 대다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항공모함만큼 원거리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게다가 항공모함은 임무 수행 후 복귀한 전투기의 연료를 재공급할 수. 반면 육지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처음 출동할 때 채운 연료만으로 이동하고 공격하고 복귀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띄우면 모기지 왕복 시간을 줄여 출격 횟수를 늘릴. 결과적으로 항공모함 탑재기는 일반 전투기에 비해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멀리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위치가 노출된 육상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존성이 크다. 사전에 위치가 노출되지 않은 해상에서 진입, 파문으로 저대공 방어에 덜 취약하며 디스 효과도 크다. 또 항공모함은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구성된 해상기동 부대를 지휘 통제함으로써 해상에서 대잠 대공 대함 위협에 대응한다. 항공모함은 상륙군 병력과 장비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군사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다. 10여 년 뒤 모습을 드러낼 우리군 첫 항공모함은 3만 동급 규모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항공모함에는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투입돼 해상기동 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독도와 여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재질, 광구 등 갈등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항공모함이 주변국을 견제하게 된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화됐을 때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재해 재난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재외 국민 보호와 해난 사고, 구조 작전에 참여한다. 우리 상선의 주요 항로인 말라카 해협 등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현지로 가 상선들을 호위할 수 있다.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헬기와 보트로 환자를 실어와 항공모함에 수술실에서 처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연재해와 내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근처 공해로 이동해 재외 교민을 대피시킨다. 항공모함 도입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도연관이 있다. 전작권 전환 후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 항공모함 등과 연합작전을 펼수. 항공모함이 이처럼 위력적인 무기체계지만 충분한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등 9개국이다. 대형 항공모함은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급 항공모함 10척과 2017년 취역한 3제럴드 R 포드 급 항공모함 1척 등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정규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하나다. 어떤 나라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